안녕하십니까. 대쪽남의 황광혜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아주 폭염입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 스트레스 받는데 외식업체 사장님들 장사까지 안 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 또 한 번 오셔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오늘의 사례자 모시겠습니다.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수원 화성에서 정육식당을 하고 있는 유미경입니다. 예. 자,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외식업체 식당 어떤 예. 상황인지 어떤 음식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정육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좋은 고기를 쓴다고 저희는 뭐 진짜 아끼지 않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료도 딴 데서는 뭐 진짜 TV에서 안 좋다고 나오는 거 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공장 가서 뭐 참기름 같은 것도 사다가 쓰고 그래요. 그래서 맛있다고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알려질만 하니까 옆에서 또 체인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체인점이 생기니까 나눠 먹기 시게 시장은 또 되더라고요. 나눠지고, 예. 예. 그렇게 하니까는 또 다시 뭐 매출에서 좀 기복이 심하고 그래갖고 FTN을 보다 보니까 이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뢰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정광수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어떻게 만드는지, 특히 돈가스뿐만이 아니고 이 가게는 3.4평 더하기 3.3평, 6.7평으로 아주 외진 골목입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조그마한 간판을 걸고 시작을 해서 그나마 대걸 같은 데로 옮긴 게 지금 20평 정도입니다. 20평이 채 안 됩니다. 이분이 4번, 5번 망하고 과연 어떻게 가게 운영에 성공했는지 그것도 같이 배우시고 돈가스도 배우시고 네. 자, 정광수 돈가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예, 하시죠. 대쪽남 오늘의 선택은 바로 돈가스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일품인 돈가스. 남녀노소 누구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지만 대박 맛집으로 꼽히는 곳은 많지 않은데요. 대쪽남이 자신 있게 선택한 이곳. 입소문을 타 대박 맛집이 된 정광수 돈가스입니다. 그 안을 들어가 보니 정말 손님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메뉴는 단 하나, 오직 돈가스뿐입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취향을 맛 하나로 대동단결시킨 주인공. 오늘 대쪽남이 선택한 세 번째 전수자는 바로 정광수 사장입니다. 예, 드디어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넓은 공간 아닙니다. 좁은 공간인데 여기가 바로 마법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대단한 비법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우선 정광수 사장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망원동에서 돈가스 장사를 하고 있는 정광수입니다. 예, 이렇게 참 웃는 얼굴인데 이분 아주 단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비법을 가진 분인데 우선 두 분도 인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정광수 사장님이 수도 없이 많은 데서 와가지고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 알려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꿈쩍도 안 했는데 아까워서 안 알려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배우는 분들의 열의가 부족하다 싶어서 안 알려주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오늘은 FTN에서 그 비법과 더 궁금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가게를 이만큼 성공시킨 외식업체 장사의 비결, 예. 그 비결도 오늘 배우시고 예. 지금부터 뭐 금강산 식후경입니다. 한번 맛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이 집 돈가스의 이른바 침이라는 거, 뾰족한 겉옷과 예. 그 다음에 속살의 두툼함,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소스까지 보실 건데 그 소스가 과연 화면으로 보기에도 어느 정도로 차별화되는지 물론 직접 보시고요. 그러고 만드는 비법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튀김 기름과 재료의 신선도, 소스의 맛과 주인장의 정성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돈가스. 간단해 보이지만 까다롭고 손쉬워 보이지만 기술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조리사는 음식으로 말해야겠죠? 정광수 돈가스를 맛본 손님들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근데 먹었을 때 질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먹어도 크게 많이 질리지 않으면서도 먹었을 때 맛있고. 튀김도 바삭바삭하게 되게 잘 구워져 있고 고기도 두툼해서 씹는 맛이 일품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정광수 돈가스의 매력. 과연 대쪽남의 평가는 어떨까요? 고기의 육즙은 살아있는지, 튀김의 두께는 적당한지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본인의 돈가스에 대해 이렇다 할 부연 설명도 하지 않은 정광수 사장. 음식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광수 사장은 말합니다. 20년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만든 정성 만점 돈가스. 대쪽남과 사리자에게도 그 정성과 맛이 전해졌을까요? 자, 맛있게 얌얌 먹었습니다. 또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이 집 오면 늘 과식하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도 다른 체인점에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맛하고 이 맛하고는 확연히 틀리는 게 씹히는 육질이 틀리더라고요. 예. 고기가 다르다. 예. 또 다른 건 어떤 게 달랐습니까? 그리고 돈가스 그 소스에 그 야채 씹히는 맛도 다른 데서는 그냥 소스 그 액체만 이렇게 후루룩 뿌려줬지 그 야채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양송이 그다음에 파랑 그 피망 그 씹히는 그 육감도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사실 저는 최고라 생각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돈가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꽤 있긴 하지만 비율로다 본다면은 뭐 한 20% 안짝 그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장사가 잘 되냐?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이 집 돈가스의 비법이 최소한 3개는 있습니다. 그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겉옷, 튀김, 그 이전에 이 집에서 사용을 하는 고기 몇 차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주도산 쓰다가 지리산 쓰다가 여러 종류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고기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분 고기 가져와서 절대 그냥 안 씁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물론 튀기는 것과 마지막에는 사실은 제일 특징은 소스입니다. 이 소스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거를 궁금한 거는 꼬치꼬치 캐물어서라도 알겠습니다. 배워야 이 방송 보시는 외식업체 사장님들도 좋은 기회니까 배우십시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참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어수선합니다. 근데 이게 마법의 공간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오늘날 대박난 정광수 돈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건데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네. 많이 가르쳐 주실 거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정광수 돈가스의 비밀은 소비자 입장이나 외식업체 사장님들 보시기에도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집에서 고기를 좋은 걸 골라서 잘 다룹니다. 그거 공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빵가루입니다. 소비자들이 돈가스를 처음 먹을 때, 입에 넣었을 때 처음 만나는 게 빵가루입니다. 냄새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빵가루의 비밀, 그리고 많은 마니아들이 극찬에 맞지 않는 정광수 돈가스의 독특한 소스, 그 소스를 또 어떻게 만들는지 오늘 이야기 다 해주실 거죠? 예, 예.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앞에서 약속했고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네. 예. 밀가루 1.8kg 예. 싹 넣고, 비밀이니까 크게 얘기하지 마.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밀가루는 강력분을 쓰는 게 좋아요. 예. 한 60g 정도만 넣으면 돼요. 60g. 밀가루 1.8kg이 들어갑니다. 간마늘도 들어가고
구운 소금도 필요하다네요. 적당히 맞추면 돼요. 예. 소금은 예. 195g. 설탕은 약 한 컵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스타 소스 1리터. 예. 그 다음에 와인 1리터.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좀 이따 늘 향신료예요. 카레가루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케이준 소스, 케이준 예. 가루. 지금 우리가 만드는 양이 한 예. 170인분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밀가루 볶음이 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식용유에다 볶든 버터에 볶든 예. 마가린에다 볶든 그 돼지 기름에 볶든 밀가루 볶을 때는요 예. 넣거나 타거나 그러면 안 예. 돼요. 빨리 저으세요. 그래서 예. 예. 식용유와 밀가루를 1대 1.8 비율로 섞어 물을 만들어주는데요. 소스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케찹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토마토의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토마토 페이스트 한 통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물엿은 왜 넣냐면 농도 맞출 때. 루와 페이스트를 주황색이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간마늘 750g도 넣어주시고요. 머스타드 소스, 시큼한 우스타 소스도 1리터가 들어갑니다. 소스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육수도 필요합니다. 육수의 양은 15리터. 월계수 잎과 정향, 통후추 등을 넣어서 오랜 시간 고안해 만든다고 합니다. 정향. 이 육수의 깊은 맛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양송이 버섯과 피망, 양파도 들어가는데요. 일반 소스처럼 갈아서 넣는 게 아니라 한 입 크기로 넣어 식감을 살려줍니다. 단후추를 각각 30g씩 총 60g을 나눠서 넣어주시고요. 설탕 180g을 넣어서 충분히 저어줍니다. 채소는 타지 않게 식용유에 잘 볶아주시고요. 와인을 넣으면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그 향이 오래 남는다고 하네요. 케이준 가루와 카레 가루, 핫소스와 볶은 채소까지 넣어주면 소스는 완성입니다. 이게 보통 등막이고 요거 예. 하얀 게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심인데 콜라겐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익으면 부드럽고 식으면 쫀득해져요. 예. 맛있어요. 족발 같은 맛이 나요. 예. 근데 이거하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예. 이물감 같이 느껴지는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근육의 겉면을 싸고 있는 막, 바로 근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막을 제거해주는 게 고기 손질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 한 60g?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쵸? 60g 좀 넘죠? 예. 60g. 고기 한 덩이 중량은 60g에서 65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이제 고기를 펴는 작업입니다. 이게 때릴 때는 예. 세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 살살. 강도를. 여기 안에 그 예. 스스로가 맛있게 예. 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예. 그 효소가 고기를 두드릴 땐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요. 예. 힘을 너무 주면 고기가 찢어질 수 있고 또 힘을 너무 약하게 주면 고기가 질기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광수 사장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네요. 오목렌즈 같이. 응? 예. 예. 오목렌즈 같이 여기가 예. 좀 들어가고 여기가 두툼하게. 예. 왜 그러냐면 예. 돈가스가 익을 때 예. 겉에서부터 타요. 아. 그러니까 고기가 얇으면 예.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린다고. 아. 그러니까는 여기보다 여기가 두껍게. 던지듯이. 사례자도 텐더링 작업을 해봤는데요. 처음 해보는 작업인 만큼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셨으니 반은 완성입니다. 등심 손질은 롤러로 미는 작업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방향으로 수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구석구석 결착력이 생겨가지고 예. 그 마늘, 후추, 소금, 예. 생강가루, 예. 우유가루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사장님이 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정광수표 비법 가루와 생맥주까지 뿌려주면 고기 손질도 완성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 그릇에 담으면 돼요. 그릇 가져왔습니다. 그릇에다가 넣을 때
우리 집은 밀개빵을 안 하고 예. 그냥 이거 내가 만든 예. 바타믹스라고 하는 건데 바타믹스에다가 옥적시고 빵가루 넣고 바른 거예요. 한 번에 그 잔가루가 붙지 않게끔 한 예. 번에 붙여야지 돼요. 예. 그 꺼낼 때는 퍼준이 약촉하듯이 예. 이렇게 멋지하게 깊이 넣어서. 애써서 묻힌 빵가루로 예. 그거를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가요? 익은 상태에 찌는 게 다름이 보여요. 예. 그 다음에 딱 잡아서 들었을 때 예. 그 묵직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 묵직함이 좀 가벼운 게 있어. 예. 그게 다 익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팁. 돼지고기. 우리는 예. 고기를 예. 썰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손님이 직접 썰거든요. 예.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그 눌러도. 저기 뭐야 냄새를 잡았다 하더라도 예. 냄새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 예. 그때 칼질 싹 하면 냄새 쫙 올라와. 어? 그때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 건지기 바로 직전에 건빵 같이 배꼽 2개를 딱 만들어줘. 딱 한 다음에 이제 건지는 거예요. 딱 건지면 여기 있는 스팀이 그 구멍 4군데로 쫙 빠져. 앞뒤로 하니까 2개 해서 4개죠. 스팀이 쫙 빠져. 그때 냄새도 같이 빠져. 바삭한 튀김 가시를 살리는 방법. 빵가루는 한 번에 꼭꼭 눌러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꺼내기 전에 구멍을 내서 잡냄새를 꼭 빼주세요. 예. 오늘 날씨도 더운데 뭐 이거 배우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잘 배우셨습니까? 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열심한 저희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미리 조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대표님도 사실은 지금 외식업체 식당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대형업체들 들어오고 해서 고통스럽고 네. 지금 외식업체 대표님들 다 그 생각하실 건데 참 경기가 너무 불황도 이런 불황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다 겪으신 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장사를 하면서 많이 망했어요. 한 3번, 4번 망했고 그리고 제가 주방 출신이다 보니까 그 손님이 맛없다라고 하면은 막 화가 나고 니들이 뭐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진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막판에 여기 오면서 수중에는 이제 그것도 내 돈도 아닌 남의 돈 600만 원 그거 가지고 요 가게를 얻었는데 그 월세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장사 잘 된 건 아니었고 그래서 월세 내려고 인터넷 가입해서 그 돈 주잖아요. 25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신문 2개 보고 5만 원씩 10만 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일주일에 2번씩 쉬었어요. 왜 2번씩 쉬었냐면은 장사로 해서는 승부가 안 나니까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판을 벌려놨으니까 장사를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계속 꾸준히 했죠. 그리고 제가 40개를 돌파하는데 즉 적어도 한 25만 원 이상 파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사실 저는 손님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계속 뭐라 할까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손님들이 저를 달리 봤어요. 항상 정성을 파는 가게다. 이제 이 집은 돈가스 파는 집이 아니다. 정성을 파는 집이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죠. 근데 그게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뭐냐. 나는 이제 돈가스 팔 게 아니라 정성을 파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계속 뭐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하루에 40개 팔기까지 4년 걸렸어요. 네, 4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00개 팔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렇죠. 한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네, 1년 정도 걸리고 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팔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외식업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게 규모 키우려고 그럽니다. 정광수 돈가스 하루에 10회전 이상 합니다. 좁은 공간, 이외진 공간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광수 돈가스의 성공 요인은 지금 계시지만은 음식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와서 보시면은 간단한 바깥쪽에 있는 후추통 하나도 최고급 쓰려고 노력하고, 그다음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고 나름대로 손님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해오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뭐 너무 많이 배우신 것 같고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정광수 돈가스의 비밀, 20대, 30대 젊은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오늘은 수원에서 2판, 4판 정육 식당 하시는 대표님 와서 직접 오랜 시간 같이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너무나 돈가스 만들듯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불황의 골이 깊습니다. 다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했는 길이고 꿋꿋하게 또 언젠가 대박칠 그날을 위해서 갑니다. 70만 외식업체 사장님들, 70만 대박업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돈가스 비법 다시 한번 속성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쪽남 첫 번째 비법 소스. 박력분 1.8kg과 정량의 식용유로 룰을 만들어 주시고요. 토마토 페이스트 한 통을 넣어서 진한 맛을 살려줍니다. 간마늘 750g과 머스타드 소스, 우스타 소스 1리터도 넣어줍니다. 소스의 농도를 조절하는 육수는 월계수잎, 정향, 통후추를 넣어서 끓이는데요. 대략 15리터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소스에 설탕 150g을 넣은 후 정성껏 저어주시고요. 매운 핫소스 90cc도 추가해주세요. 여기에 카레가루와 케이준 가루를 넣고 와인과 볶은 채소를 넣어서 섞어줍니다. 소스의 마지막 농도는 물엿으로 맞추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꼭 조금씩 넣어주셔야 합니다. 대쪽남 두 번째 비법, 고기 손질입니다. 등심과 안심 모두 한 덩이 중량은 65g 내외가 적당합니다. 고기의 근막을 제거해 주시고요. 고기를 오목렌즈 모양으로 요령껏 두드려서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등심일 경우엔 롤러로 한 번 더 문질러야 고기의 식감이 좋아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늘, 후추, 소금, 생강가루, 우유 파우더를 뿌려주시고요. 생맥주를 분사기에 넣어서 가볍게 뿌려주면 고기 손질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비법, 빵가루를 발라 튀기는 방법입니다. 빵가루를 묻히기 전에 베타믹스를 발라주는데요. 이 베타믹스가 풀칠 역할을 해서 빵가루가 더 잘 달라붙게 된다고 합니다. 빵가루는 한 번에 묻혀야 잔가루가 묻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기름의 온도는 170도. 튀겨진 돈가스는 꺼내기 전에 콕콕 찔러 2개의 구멍을 내주세요. 이 구멍으로 스팀이 빠져나가면서 돼지고기의 잡냄새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튀기는 것까지 오늘 돈가스 비법도 전해드렸습니다. 물을 풀려면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을 아무도 안 부어줬어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그 마중물을 부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풀 수 있는 동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부어갖고 한가득 채우면 제가 오늘 노력하신 분들 다 이제 정광수 돈가스를 저희 가게로 오셔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도록 제가 노력할게요.